어제 KTX 부산역에서요. 많은 분들이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오윤성 교수님. 네. 어제 오전인데요. 이제 원래 이 남성이 경부선 그 동대구역에서 KTX 111호를 타고 무임승차를 했습니다. 아하. 그러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승무원에게 적발이 됐는데요. 그렇죠. 10시 5분에 그 부산역 11번 플랫폼에 도착을 하고 난 이후에 네. 이 KTX 승무원이 부산역 승무원에게 남성을 인계하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네네. 이 남성이 본인이 휴대를 하고 있던 그 흉기를 갑자기 꺼내들고 근처에 있던 그 60대 그 환경 여성인데요. 환경미화원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이면서 이제 저항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출동을 한 철도 경찰관 6명과 네. 부산 동부경찰서 소속 그 경찰관들과 인질극을 벌이면서 약 15분 정도 대치를 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 남성이 환경미화원을 데리고 열차 선로를 가로지르려고 하다가 네. 결국은 혼자 펜스를 넘어가지고 열차 승무원 식당에 잔입을 해가지고요. 네. 약 10분 정도 이제 그 TV 또는 뭐 도자기를 던지면서 아주 격렬하게 저항을 했는데요. 네. 결국 이 경찰이 창문 너머로 테이저건을 쏴서 범인을 검거한 그런 사건입니다. 정말로 이 인질극을 벌인 남성이요. 다급한 과정에서 이 도주를 하다가 이 인질로 데리고 있던 환경미화원분을 중간에 이 풀어줬기 천만 다행이었지 안 그랬으면 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을 것 같은데 당시의 대치 상황 그리고 검거 과정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라. 제압. 오윤성 교수님, 지금 저 장면 보니까 이게 영화에서나 볼 법한, 범죄 영화에서나 볼 법한 검거 장면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좀 저렇다고 하니까 너무 오싹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이 테이저건을 사용을 해서 범인을 검거한 그런 사례들은 이제 여러 차례가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이 무임승차 사실이 적발되고 난 이후에 이어진 그 행동 붕괴에 있어서의 도미노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본인 나름대로 얼마든지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뭐 임금을 지불한다든지 그렇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인질로 사건으로 연결됐단 말이죠. 네. 저런 상황에서는 이제 경찰은 할 수 없이 이제 이 테이저건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저 테이저건이라고 하는 것이 네네. 2004년에 서울에서 강간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고 하던 그 경찰관이 그 검거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2005년도에 도입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한 13년 정도 되는데요. 네. 저것은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 분들이 보셨겠지만은 저 테이저건의 유효 사거리는 한 5 내지 6m 정도 되고요. 순간적으로 5만 볼트의 전류가 흘러서 이 전선이 달려있는 전기침 2개가 나가가지고 범인을 제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위험한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규정상에는 얼굴에 대해서 직접 발사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네. 14세 미만 그리고 임산부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테이저건에 의해서 제압된 또 다른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당시에 15분 정도 저렇게 대치가 이어지다 보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 상황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셨을 텐데 얼마나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을까요? 당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하고도 한참 좀 대치했어요. 옆에 칼을 들고 지금 옆에 가지를 못했다 이니까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그러고 이제 잡아가려고 다리 잡아가려니까. 저 피의자 남성요, 뭘 잘했다고 당연히 잡아가란 말을 저렇게 뻔뻔스럽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최명기 원장님 걱정되는 건 당시에 정말로 인질로 잡히셨던 그 여성 환경미화원분 지금도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긴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상당 부분에서 이제 발생하게 되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잠도 잘 안 올 테고 네. 조그만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랄 저 때가 아마 무임승차에 네. 적발해서 내려서 이제 인계되는 과정에서 저 때부터 좀 심상치 않았던 모습인가 봐요. 네, 말씀하시죠. 네, 네. 굉장히 이제 일상생활에도 멍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네. 자꾸 하고 싶지 않아도 이때 생각이 나고 이제 꿈도 꾸고 하하.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 처할까의 두려움 때문에 네. 아마 열차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데서 아마 다시 일하기 어렵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장 교수님, 예. 지금 이 저 남성이 검거 후에 좀 당시에도 이 범행을 벌였을 때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 그리고 검거 후에도 횡설수설한다. 이게 단순히 술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본인 말에 의하면 정신병원에서 본인이 오랫동안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아하. 정신병력이 있다라는 걸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니면 뭐 형을 조금 뭐 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는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네네. 실제로 당시에 출동을 했던 경찰 관계자의 말에 따라도 네네. 그 당시에 좀 이 남성이 좀 막 횡설수설하는 모습이었다. 조금 전에 아하. 잠깐 들렸던 뭐 잡아가라 이런 것들도 네. 술에 만취해서 마치 싸움을 하는 것처럼 아. 경찰이 오니까 그래 잡아가 당연히 잡아가야지 그러네요. 막 이런 식의 이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다가 현재까지의 결과. 그러네요. 이 부분은 경찰이 계속해서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손수호 변호사님, 저 KTX 부산역이면 정말 유동인구가 정말 많은 곳이에요. 그런 데서 저는 흉기 인질극 정말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형사처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우선 이제 집기 등을 집어 던진 부분들은 또 재물 손괴 행위가 앞서 되겠고요. 우리가 막 도자기도 막 던지고 네. 그래가지고 극렬 저항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대로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그런 건물에 들어갔다는 점도 뭐 건조물 침입이 될 수 있고. 아하, 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인질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인질을 잡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인질을 잡은 후에 무엇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느냐, 뭐 이런 부분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네. 만약에 그 사람을 지금 상황처럼 뭐 체포, 뭐 감금, 뭐 약식 유인한 후에 인질로 삼아서 뭐 다른 제3자에게 어떠한 그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면 네. 이게 인질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아하, 네. 이런 인질 강요죄는 미수범도 처벌을 하고요. 또 법정형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만약 그런 인질 강요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요, 형량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데요. 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하하. 그리고 또 다행히도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번지진 않았습니다만 인질 강요 행위를 하다가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아, 네. 굉장히 무겁게 처벌을 하고요. 네. 또 애초에는 이게 예전에는 형법에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 95년에 새로 신설된 그런 범죄 규정이거든요. 네. 그만큼 굉장히 중하게 우리 네. 법이 바라보고 있는 행위가 바로 이런 인질 강요죄가 되겠죠. 혹시 이 남성 뭐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당시 자신이 술 취해서 그랬다라고 말을 하면 혹시라도 감형될까봐 그런 생각에 그런 말 했다면 이건 오판입니다. 뉴스파이터가 늘 지적하지만 이제는 사법부도 그런 걸 봐주지 않습니다. 지금 검거가 된 이후에 경찰이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을 텐데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이 아직은 안 됐겠죠? 누나까지는 확인했습니다. 네, 행선수설을 하지만 대화가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고 단정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조금 더 해야지 전화 좀 주시면 지금은 조금 이러네요. 오윤성 교수님, 지금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횡설수설은 하고 있지만 일단 또 대화는 논리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금 단정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발단이 자신의 무임승차가 적발돼서 인계되는데 지금 앙심을 품은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무임승차 사실이 적발이 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또 일파만파로 네. 문제가 커진 것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번에 인질극을 벌리게 된 것도 이 사람이 어떻게 흉기를 갖고 있게 됐냐라면 경주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이제 아마 본인이 훔쳤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KTX에 무임승차를 한 것도 문제지만 저 흉기를 들고
차량에 탑승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네. 상당히 문제죠. 네.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뭐 올림픽 기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뭐 KTX에 대해서 뭐 주요 역 검색 강화 지시가 내리게 되면 저희가 좀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는데 보통 때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실내 확보선이라 그래가지고 그 선에 들어갈 때도 그냥 본인들이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하, 네. 왜냐하면 모든 게 전부 다 이제 지금 이제 전자화돼 전자화돼 있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외국에 나가 보면은요, 가까운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모든 그 KTX라든가 기차를 탈 때도 다 검색대를 통과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것이 이제 지금까지 저런 일이 별로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아 가지고 조금 이제 소홀한 감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 보안 검색에 관련돼 있는 그 대비책을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그럴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윤성 교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점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손수호 변호사님, 지금 이 남성이 흉기를 가지고 아무런 제지 없이 KTX, 정말 수많은 승객들이 타는 KTX에 그냥 올라탈 수 있었다. 이 부분은요, 지금 우리 당국이 다시 한번 지금 이거 원점 재검토 한번 해봐야 됩니다, 지금. 네, 일단 이제 이런 기차 그 이용 약관을 보면은요, 네. 뭐 흉기 등을 소지한 경우에 그 탑승,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러한 부분들을 소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그런 근거도 존재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러한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도 당연히 다수의 그런 승객의 안전 등을 위해서도 당연히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네. 현재 이제 그런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뭐 법원에 들어갈 때, 법정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아하. 뭐 이제 보안 검색을 철저히 하면 좀 민원이 또 많이 발생합니다. 네. 아니 왜 이렇게 시간 없고 바쁜데 왜 이렇게 나를 이제 귀찮게 하느냐? 네. 왜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여기만 하느냐? 네. 라는 그런 그 불만들이 제기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철저하게 하는 게 또 쉽지 않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용을 하고 그리고 또 밀폐된 공간 내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런 보안 검색의 어떤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장 교수님, 우리의 시민의식과도 관련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일부터 KTX를 탈 때 이제부터는 보안 검색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승객 여러분들은 조금 일찍 KTX 역사에 도착하셔가지고 검색대를 통과해 주십시오라고 만약 한다면 아마 진짜 조금 전에 손수호 변호사님 말씀처럼 불만이 빗발칠 거예요. 그런데 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 승객,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 수준도 좀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유행어처럼 자주 쓰이는 말인데 뭐 그때는 맞고 지금은 그러네요. 틀리다인가 아니면 네. 반대인가요? 그게 이제 사회 현상에 따라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변화하는데 해외에만 가도 왜 배나 기차나 이런 거 승선할 때 비행기 타듯이 다 이렇게 벨트까지 풀러서 검색하는 이런 네네. 것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에 따라서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흉악범들이 많이 범죄들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그냥 묵인하고 넘어갔던 거라면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여기다 위기의식을 얼마나 느끼냐에 그러니까요. 따라서 이게 제도화가 되느냐 아니냐 이제 이게 결정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네. 어쨌든 가슴 철렁한 순간 정말로 우리 경찰의 발빠른 대응 그리고 이 많은 경찰분들의 이 대응과 그리고 순간적인 판단이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